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해외 은퇴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으로 잘 알려진 나라, 바로 캐나다입니다. 만약 매달 3,000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의 예산으로 캐나다에서 은퇴 생활을 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혹자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막연한 환상을 걷어내고 숫자를 통해 캐나다 은퇴 생활의 민낯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작지만 의미 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캐나다에서의 300만 원 은퇴 생활, 그 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주해야 할 현실은 캐나다가 세계에서 은퇴 비용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생활비, 만만치 않은 세금, 그리고 길고 추운 겨울과 짧지만 더운 여름은 냉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캐나다는 안전하고 사회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훌륭한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에는 그만큼의 비용이 따릅니다. 따라서 월 3,000달러, 즉 3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캐나다에서 결코 편안하거나 호화로운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예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금액이 한국에서의 생활비와 비교했을 때 그리 적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물가, 특히 주거비와 공과금을 고려하면 이 예산이 얼마나 빠듯하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철저한 계획, 그리고 절제하는 자세가 있다면 이 예산 안에서도 충분히 존엄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월 3,000달러로 캐나다에서 은퇴 생활을 꾸린다면 예산을 이렇게 배분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바로 주거비입니다. 예산은 1,3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주거비는 상상 이상으로 비쌉니다. 특히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는 서울의 강남이나 도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월 130만 원으로 집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소박한 원룸 아파트의 월세도 평균 2,000달러를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결국 3,000달러 예산으로 은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물가가 비싼 대도시 중심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산으로는 중소도시나 대도시의 외곽 지역에서 소박한 방 하나짜리 아파트나 지하층을 빌릴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어쩌면 많은 은퇴자들에게는 북적이는 도심보다 조용한 커뮤니티가 더 매력적일 수 있으니 이는 단점이라기보다 라이프 스타일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식비와 식료품입니다. 예산은 700달러, 약 70만 원입니다. 캐나다의 식료품 가격 역시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 70만 원의 예산이라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결은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집밥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캐나다에서의 빠듯한 은퇴 생활은 바로 이 집밥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대량으로 식재료를 구매하고 할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제철 식재료로 창의적인 요리를 즐기는 것입니다. 잦은 외식은 어렵겠지만 소박하지만 건강한 식탁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과금과 통신비입니다. 예산은 $300, 약 3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그리고 휴대폰과 인터넷 요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캐나다는 혹독한 겨울의 난방비와 짧은 여름의 냉방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낮아 공과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공간에 거주하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한다면 이 예산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교통비입니다. 예산은 $300, 약 30만 원입니다. 예산으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토론토 같은 대도시의 월 정기권은 약 $150 수준이며 남은 금액으로 가끔 택시나 우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낡은 중고차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땅이 넓어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촘촘하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 할부금은 고사하고 매달 내야 하는 비싼 자동차 보험료와 유류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수리비를 고려하면 월 30만 원은 매우 빠듯한 예산입니다. 아마도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며 필요할 때만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추가 의료비입니다. 예산은 $200, 약 20만 원입니다. 흔히 캐나다는 의료비가 전액 무료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진료와 치료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책임지지만 모든 것이 무료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치과 치료, 안경 구입, 그리고 일부 처방약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스케일링 비용만 해도 한 번에 $150가 넘고 안경 하나를 맞추는데도 수백 달러가 듭니다. 따라서 매달 20만 원 정도를 따로 저축해두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비상금입니다. 예산은 $200, 약 20만 원입니다. 이 돈은 갑자기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20만 원이라는 돈이 캐나다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소중한 돈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 필수 항목의 예산을 모두 배분하고 나니 총 $3,000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쇼핑, 여행, 그리고 여가 생활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0원입니다. 새 옷이나 최신 전자기기를 사는 것은 사치가 됩니다. 아마 몇 년 동안은 낡은 옷을 계속 입어야 할 것입니다. 휴가는 꿈꾸기 어렵습니다. 캐나다 국내선 항공권조차 편도 $500가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화관에 가거나 콘서트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것과 같은 소소한 즐거움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월 $3,000로 캐나다에서 은퇴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주거, 식사, 교통 등 기본적인 필요는 해결되지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여유로운 은퇴의 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희망적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때로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실제로 단순한 삶 속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집의 규모를 줄이고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신 인간관계와 마음의 평화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물질적 풍요만을 줬던 우리 사회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도 가족과 이웃 간의 정으로 행복을 찾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말입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지역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하며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돈이 들지 않는 소박한 즐거움에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은퇴 대신 반퇴라는 개념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 정도 가벼운 파트타임 일을 하며 매달 $500에서 $1000의 추가 수입을 얻는다면 생활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수입은 가끔 멋진 외식을 하거나 짧은 여행을 떠나거나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여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에서 월 $3000로 살아가는 은퇴 생활은 풍요가 아닌 생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계획하고 소박하게 살아간다면 충분히 품위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은퇴의 가치는 단순히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돈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본질은 건강, 좋은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그 꿈을 향한 현실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